시카고 경찰이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13살 소년을 추격하다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페덱스 물류창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전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지속되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노린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달러를 잃은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미시간주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시카고 경찰이 13살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소년과 무장 대치 중이었다고 밝혔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소년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모습이 포착돼 발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경찰관이 골목길로 도망치는 소년을 추격합니다. 손을 보여달라며 멈추라고 외치고 소년이 양손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경찰은 소년을 향해 총을 한 발 쏩니다. 경찰은 911을 불러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가슴에 총을 맞은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추격 끝에 경찰이 총을 쏘기까지 불과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진 소년은 13살 애덤 톨리도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9일 시카고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No parent should ever have a video broadcast widely of their child's last moments. Much less be placed in a terrible situation of losing their child in the first place. 당시 경찰은 애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찰을 향해 몸을 돌려 행동이 위협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이 양손을 든 채 항복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총격이 정당방위였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he officer screamed at him, "Show me your hands." Adam complied, turned around. His hands were empty when he was shot in the chest. 실제 총격 현장에선 총이 발견됐지만 애덤은 손을 들기 직전 울타리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측은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경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poor young kid misguided, made a horrible decision that cost him his life, but it was justified and the officer did everything he possibly could to the letter of the law and the guidelines of the Chicago Police Department. 최근 경찰 총격으로 무장 청년 단테 라이트가 숨지는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어젯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페덱스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총기 난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19살 남성으로 사건이 발생한 물류창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individual has since been identified as 19-year-old Brandon Hull. FedEx officials have confirmed that Mr. Hull was a former employee at the facility. 당국은 앞서 지난해 연방수사국이 이 남성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자살을 시도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신문한 적이 있지만 당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홀의 거주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총 4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저장소 GVA의 데이터와 경찰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45건에 달했습니다.
GVA는 총격 사건에서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총기 난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최근 발생한 인디애나폴리스 총격 참사와 관련해 총기 폭력은 미국에서 전염병이라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앞으로 면허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주 하원은 면허 없이 권총 소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5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 의원들은 지난 2019년 엘파소의 월마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3명이 숨진 이후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주들도 면허가 필요 없는 주가 많다면서 텍사스 주민들의 준법 정신을 믿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는 160만 명 이상의 권총 총기 면허 소유자가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면허증이나 허가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을 휴대하도록 허용한 20개 주 가운데서 가장 큰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o now carry a handgun without a permit, without any level of training or firearms awareness.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신규 투자자들을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타주의 한 남성은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한다는 광고 글에 속아 수십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It was actually $384,006 and some change. 거액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로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앱을 내려받은 브랜든. 자신도 모르게 해킹 피해를 당했습니다. 2 hours later, it was literally gone, every single penny. At first, I thought it might have been a glitch.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다운받은 뒤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했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 업체는 잘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표방해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 사기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앱에 로그인을 하면 해커들에게 전자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It will say, we're doing a promotion right now where we will double your cryptocurrency. So send us 10 and we'll send you 20. You send 10 and then you never see it again.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내려받기 전 실제로 존재하는 앱인지 확인하고 특히 디지털 은행 계좌를 잠그고 여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인 시드 프레이즈를 절대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및 피싱 방지 업체인 볼스터에 따르면 지난해 40만 건이 넘는 가상화폐 사기가 보고됐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75%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19 장례 보조 프로그램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자들을 노린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최근 코로나19 장례비 보조 프로그램을 등록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지원자들이 신청하기 전에 직접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 본인이나 사망한 친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수신된 이메일이나 문자에도 회신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FEMA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최대 $9,000의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최근 일주일 사이 미 전역의 코로나 확산세를 분석한 결과 21개 주에서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집단 면역 형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은 8,600만여 명으로 미국 내 전체 인구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시건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시건주 보건국은 주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식당, 실외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국은 마스크 지침을 강화해 기존에 제외됐던 2살에서 4살 사이 어린이를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미시건주 내 확진율은 인구 10만 명당 538명으로 전국 평균 확진율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만으로 감염 재확산세를 통제할 수 없다며 미시건주에 전면 봉쇄를 촉구했습니다. LA 한인 단체들과 아마존이 함께 LA 지역 곳곳에 증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빌보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그리고 아마존의 영화 제작사인 아마존 스튜디오는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스탑 에이션 헤이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오늘부터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보드 캠페인에 담긴 사파는 한인 허소용 그래픽 작가의 작품으로 아시안 증오 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비롯해 중국 견제 방안과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 두 정상은 회담 시작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are two important democrac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our cooperation is vital. 日米の協力や地域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新型コロナ気候変動などの国際社会共通の課題に対応してじっくり議論を行い、日米の連携を。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미일 동맹 간의 철통 같은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양국 간 안보 협력에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Today, Prime Minister Suga and I affirmed our ironclad support for U.S.-Japanese alliance and for our shared security. 스가 총리는 미일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도록 한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미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일 두 정상은 현안으로 떠오른 한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과 일부 청와대 참모도 교체하면서 마지막 임기 1년을 함께할 진용을 정비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후임 국무총리는 예상대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여권의 험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는 등 지역주의에 도전한 사선 의원 출신으로 온건, 통합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경제부처 장관도 교체했는데 모두 관료 또는 학자 출신입니다. 정무형 국무총리와 전문성을 갖춘 강요를 조화시켜 인적 쇄신 효과와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3개월 재임한 정세균 총리에 대해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도 통합형 인사, 정책 역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비문재인계로 여권에도 쓴소리를 해온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발탁했습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수석을 복지부 출신의 의료 전문가로 교체하고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백신 수급 등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철 씨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롯데백화점의 고객 차별.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차별한 백화점이 있나요? 네, 롯데백화점 평촌점이요. 이 고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산 고객한테 혜택을 줬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네.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했다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황당한 기준이죠. 인근 주민들은요, 비싼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혜택도 못 받느냐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대놓고 차별 마케팅을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평촌점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초대장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하루 무료 주차 3시간, 카드 5%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고 적혀 있죠. 이 문제는 회원 가입 조건입니다. 지역 내에서 고가로 꼽히는 21개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아파트들의 매매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소 8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평촌점 내에서 매출액이 큰 아파트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파트로 고객을 차별하느냐, 위화감 느끼게 만든다, 불매운동하자라는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해당 지점이 소비자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못했다, 클럽 이름을 바꾸고 대상 아파트도 확대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백화점 매출이 급락했다는 뉴스가 자주 나왔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마케팅은 좀 무리수로 보입니다. 네, 많은 고객들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수면 상태로 운전 말라는 이유. 잠을 자면서 운전을 했다니 좀 아찔한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네, 수면 내시경을 받았다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의식을 잃은 건데요. 이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대파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전용 도로를 빠져나가나 했는데 차량은 곧바로 가드레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차량은 전복돼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알고 보니 이 차량 운전자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절대 운전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동안 문제가 없어서 무시했다는데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빠져나가기 직전 수면 내시경의 여파로 의식을 잃어서 결국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는 기억이 돌아왔을 때 차량은 뒤집혀 있었고 각종 경고음 소리와 뿌연 연기로 가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아내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은 파손이 심해서 결국 폐차됐다고 합니다.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약간 몽롱해도 운전해도 괜찮겠지 했던 분들 이 영상 보고 나시면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절대 운전대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나겠네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수라장 도로 싹 치운 시민들. 도로에 물건들이 떨어졌는데 시민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쏟아진 생수병 박스 수십 개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신속히 치우는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이 기우뚱하더니 화물칸 짐들이 도로 위에 와르르 쏟아졌는데요. 생수병 20개씩 든 상자 수십 개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도로는 아수라장이죠. 트럭 기사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하나둘 다가오더니 10kg이나 되는 생수 박스를 번쩍 들어서 트럭에 싣기 시작합니다. 청년과 주부 또 노인까지 2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는데
했는데요. 엉망이었던 도로는 결국 15분 만에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시민 20여 분이 내일처럼 나서주셨다며 트럭 기사가 너무 고마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도로에 쏟아진 벽돌 더미를 치워서 화제가 됐었죠. 이런 훈훈한 미담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 따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트레일러 아래 빽빽이, 목숨 건 미립국. 미립국을 하려던 불법 이민자들이 트레일러 아래에 빽빽이 숨어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좁은 공간에 짐짝처럼 구겨져서 국경을 넘다 적발됐는데요. 충격적인 당시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미국 국경 순찰대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트레일러 화물칸을 들어 올리자 불법 이민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팔 하나도 움직이기 힘든 좁은 공간에 20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누워 있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간신히 지지대를 잡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 국경을 넘기 위해 차량 바닥에 숨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경 순찰대 측은 최근 이 지역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을 경우 질식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남미 사람들의 미립국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불법 이민에 강경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온정적인 친이민 정책을 펼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스타치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